패션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와. 예, 방송 전에 바로 이제 힘차게 좀 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게 참이 안 맞네요. 2부는 저희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재미있게 새로운 코너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저희 펫피쇼에 나와주셨던 우리 게스트 분이셨는데 우리 소설이 대표님이 새로운 코너를 또 하나 가지고 오셨어요. 소설이의 취업보다 창업. 소설이 대표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살이 좀 빠지셨어요? 아니요. 아니죠? 네. 빠져 보이나요? 그냥 인사치레를 해봤습니다. 다시 봐도 예쁜 것 같아요. 본인 스타일이에요? 좀 그런 것 같아요. 예, 축하드립니다. 전 여자도 남자도 제 스타일이 있어서. 아니 저는 우리 소 대표님 기억에 남는 게 소 아니고 소. 그러니까 소. 깡다구가 있는 그것도 있지. 보기보다 예, 깡다구 있는 그런 느낌이 좀 컸습니다. 근데 얼굴 자체가 좀 까랑다고 있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요. 혹시 깡다구란 말을 못 알아듣는 것은 아니겠죠? 에이, 아닙니다. 그런 나이는 그죠? 아니었어요. 한국 많이 사람인데. 들었죠. 네. 예. 살면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를 안 했네요. 오랜만에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아시라는 브랜드를 이끌어가고 있는 소설희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코너를 맡으신다고 얘기를 듣고 나서 굉장한 준비를 많이 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코너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제가 취업보다 창업을 선택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면 취업을 선택했다가 창업을 선택하신 그렇죠. 예. 그것도 창업을 위해서 취업을 선택하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한 4년 차 정도 됐는데 음. 누구보다 더 성공을 많이 한 게 아니라 누구보다 좀 실패를 많이 해본 사람으로서 많은 분들께 창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냈다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코너를 통해서 창업 준비부터 창업 시작하고 나서 그리고 창업 하면서 있을 수 있는 그런 힘든 일들, 마인드셋부터 그리고 꿀팁 이런 것들을 좀 전달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이 자리에 왔습니다. 좋습니다. 시원시원하게 전달할 것 같지 않아요? 일단 뭐 기대는 되는데 한번 봐야죠 또. 예. 갑자기 코너명이 생각났어. 뭐야? 물론 이거 따라한 것 같긴 한데 아프니까 창업이다. 죄송해요. 어차피 조리사님이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걸릴 것 같진 않아. 네. 다 이렇게 뭐 필터를 거쳤겠지. 근데 제목이 마음에 안 들어. 아니 여기 실패 사례를 얘기하다가 거기서 이제 그건 나중에 힌트를 저 얻어서, 김난도 교수랑 같이 하시면서 그런 아프기만 하면 안 돼요. 제목으로. 요새는 그런 책 안 팔려. 예. 트렌드 바뀌었어. 근데 뭐 코너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인터뷰 때도 말씀하셨고 네. 취업보다 창업을 이제 선택을 하셨는데 네. 후회를 합니까? 후회를 한 적이 있습니까? 신기하게도 4년 동안 한 번도 없었어요. 와 진짜요? 네, 너무 힘들었던 순간도 많았는데 그때도 그럼 사실 그때 다 포기하고 바로 취업을 했었어도 됐는데 왜 나는 안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본 적이 있을 정도로 그래도 너무 재밌었어요. 그게 사실은 환경적인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이 개인 케바케일 것 같아요. 그 창업 스타트업, 요즘에 스타트업이라고 많이 하는데 그 스타트업 대표들의 성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과연 창업은 누가 해야 되는지, 어떤 사람들이 해야 되는지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굉장히 많지만 제가 한 4가지로 추려가지고 4가지. 네, 예.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 창업을 할 수 있는 창업이랑 굉장히 잘 맞는 사람이다 하면 가장 먼저 불안정한 수익이 있어도 견딜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할 것 같아요. 결혼한 사람은 못하는. 근데 그런 사람이 좀 아무래도 어렵지 않을까? 많지 거의 없잖아요. 솔직히. 아니요, 많아요. 많아요? 저 프리랜서잖아요. 견딜 수 있어요?
전 견뎌왔어요. 근데 와서 둘이 한번 얘기해봐. 어떻게 가나. 너무 안정적인 삶을 사니까 모르는 거야. 그런 세계가 있는지. 아니 그러니까 그 우리 소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건 곳간을 좀 채워진 아니면 부모님이 잘 사시는 요런 맥락이 아니고 수입이 빵원이거나 아니면 뭐 마이너스더라도 그걸 버텨낼 수 있는 멘탈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아닌가요? 멘탈보다도 그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너무너무 좋아서 이 정도 수익이 불안정한 건 견딜 수 있는 거죠. 열정이 너무너무 있어야 한다는 그렇죠. 거죠.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럼 그 얘기는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걸 창업 아이템으로 해야 되겠구만요. 네. 근데 그런 열정이 있다 하더라도 초반에는 다 열정이 있어서 다 창업을 하죠. 그렇죠. 저도 또 극단적으로 가끔씩- 간다. 아니 극단이 우리 사회 아니라 전형적인 저도 가끔씩 이제 다이. 상담을 이제 하다 보면 예. 다들 자기의 발명이나 자기 아이디어가 상당히 열정을 가지고 이제 하는데 약간은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은 그런 창업 열정이 있지만 어느 시기 되면 1년 되는 시기가 되면 그 열정이 식고 현실이 이제 좀 괴로운 거죠. 그럼 현실로 가면 돼요 그때. 그때 네. 청년이잖아요. 젊잖아요. 너무 부럽지 않아요? 다 버리고 돌아갈 수 있지 않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럼 첫 번째 이제 불안정한 수입도 버텨낼 수 있는 열정이 있는 사람.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좀 깡다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깡다구. 아까 깡다구 말씀을 하셨는데 마침 제가 그거를 생각을 해왔어요. 생각해 보면은 그 예전에 들은 건데 백종원 요식업의 대부라고 하는 백종원 선생님도 17억 빚을 지고 투신 자살을 하려고 했었던 맞아. 때가 그랬던 있었대요. 오. 아 그래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살아나서 내려오셔가지고 이제 다시 일어나셨는데 사실 사업을 하다 보면 막 이런저런 빚을 져야 될 때도 있고 맞아요. 과감한 선택을 해야 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선택의 순간에서 안정적인 게 아니라 과감하게 도전을 할 수 있는 깡이 있어야 되는. 그걸 깡이라고 하는 거군요. 도전 정신 네, 좋게 도전 표현하면 정신. 네. 네. 예. 아니 근데 한 4년 정도 이제 창업 기간이 되셨는데 그 중에 좀 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없습니까? 이 깡에 대한 우리 대표님의. 사실 이제 처음 제가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음. 정말 특색 없는 그냥 제가 만들고 싶은 옷을 만들자 해서 시작을 했어요. 네. 근데 제가 무슨 특색이 있겠어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 평범한 사람인데 그런 상태로 한 1, 2년 정도 이렇게 잘 버텨오다가 갑자기 하고 싶은 게 생긴 거예요. 지금까지 해왔던 거랑 많이 다른 색깔로. 근데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일단 시작을 하고 봐야 되는데 가진 돈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이제 그때 이제 사람들한테 나 지금부터 이거 할 건데 사실 이전처럼 할 순 없고 여러분들한테 내가 옷을 만들어 드리겠다라고 했어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빅 사이즈. 네. 네. 옷을 만들어주는 거는 디자이너가 제작을 자기 손으로 봉제를 한다? 이거 정말 도전이거든요. 오. 그렇게 맞아 좀- 그때 수작업 하셨다고. 네네. 내가 그때 사고 싶다고 했잖아. 디자이너 브랜드 진짜 찐이잖아. 네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때 또 도전이었었던 것 같고 사실 매 순간이 도전이었죠. 사실 뭐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것도 이제 다른 사람들이 다 망해가고 있을 때 그거 하지 말아라 뭐 멘탈이 안 좋다 할 때도 이제 과감하게 도전을 했었던 것도 있었고 우리 소설이 대표의 이 깡다구의 원천은 어디입니까? 저는 어디서 나옵니까? 제 좌우명에서 나오지 않을까. 좌우명? 네, 뭔데요? 좌우명은 어떻게든 된다예요. 화 네, 어떻게든 된다. 어떻게든 맞아. 된다. 살다 보면 사라진다. 될 대로 되라가 아니라 네, 될 대로 되라랑 같은 맥락이긴 해요. 같은 맥락인가? 네. 아 그게 어떻게든 한끗 차이라니까. 되겠지. 어떻게든 되겠지. 좋네요. 네.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이제 만렙 인간이 될 준비가 되셔야 돼요. 만렙. 만렙 엔터테인먼트. 만렙이라 하면 또 우리 그 태근 형님 같은 경우는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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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네. 분야에서 다 이제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잘 할 수. 솔직히 몰랐죠? 아니 알았어. 난 이게 제일 알았어. 약해. 별로 보고. 내가 봤을 때 난 이게 제일 약해. 난 사업할 생각이 없거든요. 난 이게 제일 약해. 만렙이 안 되는 캐릭터다. 경비 처리, 뭐 회계,
절대 못할 것 같아요. 서류 작업 별로야. 그거는 맡기면 되는데 요즘에는. 만렙이라서 지금. 일단 근데 처음에는 아 본인이 할 줄 알아야 된다. 할 줄 알기도 해야 처음엔 되고 또 돈이 없으니까. 맞아요. 인건비. 인건비도 다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네. 처음엔 다 할 줄 알아야지 또 다른 분한테 부탁을 했는데 이분이 제대로 하신 건지 이런 것도 체크를 할 줄 알아요. 맞아. 네, 사장이 되려면 만렙을 거치고 나서 노늘더라고 그 다음에 자기. 맞아요. 그래서 창업할 때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요식업 창업을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 무조건 그 비슷한 본인이 하고 싶은 그 가게에 가서 청소부터 일을 좀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맞아. 그 대표가 좀 알아야 창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꿈꾸는 자들이네. 맞습니다. 만렙. 요거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우리 대표님은 다 좀 가능하십니까? 두루두루? 일단 뭐 중간 이상은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케팅 잘하시더라니까. 너무 제일 힘든 게 마케팅이에요, 사실. 만약에 대표님 같은 이런 그 패션 창업을 하려면 뭐 할 줄 알아야 됩니까? 일단 뭐 디자인을 보는 눈 정도는 적어도 있어야 되고요. 디자인 보는 돈. 네, 왜냐하면 디자인도 내가 안 하고 이제 맡길 수는 있어요. 네. 근데 그게 트렌디한지 안 한지 정도는 내가 파악을 할 수 있어야지 시장에 내놨을 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고요. 네.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패션 기업은 무조건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건 아닌데 네. 보는 눈은 있어야 된다. 네, 적어도 그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런 패션 쪽도 제조업이다 보니까 이제 그 제조 생태계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네. 정도는 아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 샘플 만드는 데서 끝내는 게 아니고 공장 찾아가서 이제 이걸 단가를 어떻게 내릴 것이고 그치. 디테일을 뭐 어떤 부분을 빼고 어떤 부분을 넣고 해서 단가를 어떻게 맞출 것인가를 할 줄 아셔야겠죠. 그러니까 기업에 있어서는 여러 부서에서 일을 해봐야 한다. 그 뜻이잖아요. 그것도 너무 좋은 게 이제 저는 처음 시작할 때 디자이너가 너무 되고 싶어서 디자이너로 시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 브랜드를 갖고 싶어서 저는 개발실이라고 이제 패턴 그리고 옷을 샘플을 만드는 그런 부서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고 디자인 일만 하면 그 부분을 제가 모를 게 뻔하니까 그쪽에서 2년 정도 회사 생활하고 그 다음에 나와서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저도 스타트업 대표들을 많이 만나는데 그분들 중에 좀 깨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중에 몇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 창업하기 전에 이 취업을 했더라고요. 취업을 했는데 전혀 전공과 관심 분야가 다른 분야야. 예를 들어 뭐 경영이나 뭐 이런 그 뭐 스포츠학 뭐 이런 쪽인데도 전혀 별개 이런 영업 파트에 들어가서 한다든지 그걸 이제 본인은 창업하기 전에 다 생각을 해놨다라는 거죠. 뭐 연간 플랜이 다 있었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소 대단한 대표. 것 같아. 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뭡니까? 마지막은 이제 나의 온 정신을 24시간 내내 내 일에 포커스를 맞출 줄 알아야 돼요. 너무 싫다. 피곤하죠. 네. 워라벨이 너무 없는 싫다. 삶이 되는 거죠. 네. 그래, 내가 그래서 안 한다니까. 쉽지 않습니다. 아니 근데 이건 너무 좀 우리 박아나도 얘기했지만 너무 좀 피곤한 삶 아닐까요? 근데 이게 또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일을 창업으로 하는 사람이면 이 제가 단점이라고 말씀드렸던 이 네 가지가 다 되게 재밌어져요. 그래야 이제 그런 사람 진짜 해야죠. 맞아요. 이 네 가지가 다 재밌게 느껴지는 사람이 창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흔히들 말하는 본인만의 어떤 아이디어나 독특한 창업 아이템은 이 네 가지에 포함이 안 되는 것 같네요. 독특한 아이디어는 사실 그게 없으면 창업하기 오히려 더 별로 어려운 거 없어요 아니야? 그런 거 존재하지 가장 않아. 기본적인 거 아니 자기가 시장에 나오는데 자기가 뭘 가지고 승부를 할 거냐 이 경쟁의 시대에 아이템은 있어야 되고 그 아이템에 그 BM은 있어야 하는데 저도 이제 그게 초반에는 궁금해서 여러 스타트업 대표들한테 물어봤어요. 창업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참신한 진짜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무릎을 탁 치는 아이템이 아니냐라고 물어봤는데 사실 아이템은 그렇게 그닥 중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거고
그리고 그 누가를 만드는 그 팀빌딩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뭐 이 배달 앱도 배달의 민족 김봉진 대표가 하면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 전에 수많은 그 사람들이 도전을 했지만 배달의 민족만 똑같은 분야에서 이 성공할 수 있었던 뭐 요기요도 마찬가지지만 네.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게다가 이제 시대는 계속 흐르기 때문에 트렌드가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때는 이게 굉장히 참신했었는데 뭐 시즌 하나만 지나도 이게 참신하지 않아질 수가 있어요. 근데 저도 느끼고 있는 게 저는 트렌드를 따라서 이제 지속 가능한 패션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하고 있는 건데 예. 요즘에는 다들 친환경이니 이런 거를 신경을 쓰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아이템이 아니게 된 거예요. 그 안에서 계속 내가 무엇으로 승부를 볼 수 있는지는 어차피 계속 찾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참신한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이템은 그렇고 우리 네 번째로 말씀해 주시는 게 24시간 내내 이 일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는 건데 사실 이렇게 하면 내가 너무 하고 싶은 일이긴 하지만 다른 활동들도 해야 되잖아요. 소설이 이 대표직을 맡은 소설이 외에 뭐 딸인 소설이도 있을 테고 네. 뭐 누군가의 여자친구인 소설이도 있을 테고 네. 그렇잖아요. 친구인 소설이도 있을 테고 네. 요런 나머지 활동들은 좀 등한시하거나 좀 그 만족감 있게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숙명인가? 맞아요. 네, 숙명인 것 같아요. 일단 이제 가족들은 처음에 주변에 사업하는 게다가 이렇게 어린 나이에 창업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잘 없으니까 굉장히 별종 취급을 하시긴 했어요. 가족들이 네. 어. 별나게 그렇게 행동을 하냐. 남들처럼 취업하고 편하게 살지. 그지. 그러셨는데 이제 지금은 그땐 그래서 부모님한테 효도도 막 제대로 못 해드리고 막 이랬었는데 지금은 잘 하고 있는 거 보면서 그냥 걱정 안 하세요. 그냥 뭐 나 이번에 새로 뭐 할 거야라고 하면은 잘 되겠지라고 하시는 게 이제 그거 자체가 효도가 돼버린 것 같고 용돈도 좀 드리고 이제 뭐 많이 벌면 드리고. 요 네 가지 짚어주셨고 첫 시간이니까 또 뭐 창업에 대한 이야기들 뭐 준비하셨던 거 많으실 텐데 뭐 한 가지만 더 좀 얘기를 해주신다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저는 창업을 하면서 되게 많이 성장을 했거든요. 근데 뭐 지금 말씀드린 게 어떻게 보면 단점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제 이런 것들을 견디고 나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해요, 사람이. 그런 부분들이 너무너무 재밌어서 좀 고민하신다면 직접 경험하시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되게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었거든요. 긍정적인? 네. 원래는 부정적이었는데 원래는 걱정이랑 고민이 굉장히 많았죠. 아주 작은 것도 뭐 예를 들면 뭐 촬영하러 가는 뭐 날씨가 안 좋으면 어떡하지부터 시작해서 막 잔 고민이 엄청 많았다가 이제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든 된다. 어떻게든 되겠지 뭐 이러고 살게 됐습니다. 창업이 바꿔놨네요. 네. 성장하게 됐죠. 그래서 좀 다른 분들에게도 창업을 추천을 좀 하시고. 네. 지금 저 코너 하는 게 사실 본격 권장 방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권장하러 왔어요. 창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게 아니고 창업을 무조건 1인 창업을 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조건에 해당한다 하면은 안 할 이유가 없죠. 너무 재밌는데. 그럼 한 가지 질문. 네. 저도 뭐 모르는 답변인데 창업과 개업의 차이는 뭐예요? 지금 이건 개업인가 창업인가 라는 부분이 좀 있잖아요. 창업과 개업? 개업의 차이. 그러니까 네. 사업과 장사의 차이라고 이제 질문을 주신 거가 아닌가라는 사업과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장사라는 거를 절대 비하하는 건 아니고 장사도 굉장히 힘들다는 거 알고 있는데 이제 창업은 무언가 장사보다는 조금 더 주체적인 것 같아요. 장사는 어떤 정해져 있는 것, 예를 들면 뭐 과일 가게를 오픈한다, 개업을 한다라고 하면 정해진 게 있잖아요. 뭐 다른 과일 가게 운영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따라 하게 되는데
창업은 조금 내가 생각한 대로 남들이 안 하는 좀 시도를 많이 하게 되는 게 혹시 아닐까. 뭐 첫 시간인데 더 하시는 말씀 있으십니까? 좀 더 알려줘야 되겠다. 요거는. 제가 이제 코너를 맡으면서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이 정도만 준비를 했는데 요 정도 딱 준비했어요. 했는데 예. 네, 했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아요. 뭐 꿀팁이라든가 꿀팁 중에서도 이제 보통 사업을 하면 여러분 이게 처음에는 사업이 다 돈으로 굴러가기 때문에 예. 내가 가진 자금이 많지 않으면 이제 이거를 지원금을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 지원 사업에 지원을 할 때 글을 어떻게 잘 쓰는지라든지 그게 제일 중요하죠. 네. 저는 근데 사실 자랑이긴 한데 잘 써요. 네. 네.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네, 한 번도 없어요. 몇 번 정도 넣었어요. 막 엄청 넣지는 않았고 네. 그냥 필요할 때마다 눈에 보이는 거를 쓰긴 했었는데 한 대여섯 번 정도 썼던 것 같아요. 여기서 새로운 창업 아이템이 또 떠오르네. 그 이미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실제 경험이니까. 그거 써주는 네. 그거를 이제 코칭 창업 시장에서는 브로커라고 합니다. 있어요. 아니 브로커가 아니 이건 나쁜 의미의 그런 거. 어드바이스 하는 거지. 자기가 뭐 그거 가지고 돈 버는 게 아니라 예. 네트워크를 그걸로 구축하면 되는 거고. 엔젤 네. 투자자처럼.